보험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손해율 체크를 하거든요. 만약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크다면 그런 상품들은 판매를 종료해 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가입할 수도 없게끔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험들 중에서도 그때 그 시절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정말 전설적인 보험들이 있는데요. 만약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해당하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그 보험은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는 현직 보험사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님들의 증권을 직접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보험 내용으로 지출이 낭비되고 있다면 당연히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예전에만 판매했고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단종된 보험 특약과 상품들도 있거든요. 잘 모른 채 그냥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꼭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2년 초까지 판매되었던 암보험인데요. 보험사에서의 암보장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2가지 특약으로 모든 암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기갑경제라고 부르죠. 이를 제외한 다른 암들은 일반암으로 분류가 돼요. 현재는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가입했다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인 6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왜 보험사는 이 유사암이라는 특약을 따로 분류해 놓고 높은 금액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사암을 높게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한도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런데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갑상선암이 발생했을 때 20%인 600만 원이 아니라 100%인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답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요. 2000년대 초에는 기타 피부암도 일반암에 속했던 적이 있고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보험에는 경계성 종양도 일반암에 속했던 적이 있답니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했던 암보험이 있으시다면 유사암에 어떤 암들이 속해 있는지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또한 꽤 최근인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암보험을 가입했던 분들도 주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당시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유사암의 한도를 높여서 일반암과 1:1 비율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암을 5천만 원 가입했다면 유사암도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했었죠. 저희 아들 보험이 2019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일반암과 유사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도 가능한 꼭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보험입니다. 2000년도 근방에 판매되었던 상품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나서 납부가 끝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꽤 나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해지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약관 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보험은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성 만성질환 특약이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수술 1회당 500만 원씩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면요.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신부정증, 위궤양, 갑상선 결정 등 이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크게 3가지 질병입니다. 첫 번째는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질병코드 M21, 요로결석증, 질병코드 N20에서 N23번까지,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N30에서 N39번이에요. 먼저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에 해당하는 무지외반증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성분들이나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로결석으로 돌을 파괴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시죠. 이때 보장이 됩니다. 또한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에 해당하는 요실금입니다. 요실금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출산 이후에 이 요실금으로 고통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질환으로 수술받게 되면 1회당 500만 원씩 보장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들 중에서도 종수술,
질병 수술 등을 최대로 구성하더라도 한 100만 원 남짓 받을 수 있는 반면에 500만 원씩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특약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비에서 수술비를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비에서는요, 비뇨기과의 장애, 즉 요실금이 보장 제외 항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설적인 여성질환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다시 최근으로 넘어와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판매되었던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입니다. 자부상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1급부터 14급으로 부상 정도를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설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급에 타박상 염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상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14급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죠. 이 특약은 과거에만 판매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는 이러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14급 기준 한도를 높였습니다. 여러 회사를 가입해서 최대 100만 원을 설정한 분들도 있었고요. 한 회사 기준에서도 80만 원씩을 지급해 줬었습니다. 지금은 3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한도이죠. 또한 보험료 1만 원대 대비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이렇게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손해율도 높아졌고 보험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로 인해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14급 기준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로 제한하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부상을 높게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는요. 2010년 이전에 판매되었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항목은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통상 한도가 1억인데요. 쉽게 남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다만 일상생활 중에만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발생한 실수나 고의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약 앞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1인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본상에 거주하는 가족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주 청구되는 예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우리 자녀분들이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TV나 가전제품 파손했다면 그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인의 핸드폰을 만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깨졌다? 이건 역시도 청구가 가능하죠. 이렇게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 대비 효자 특약이라고 생각해요. 이 특약은 과거에도 팔았고 물론 현재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전의 일배책과 현재의 일배책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자기부담금입니다. 지금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20만 원,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2010년 이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특약의 경우에는요, 자기부담금이 2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들, 아랫집 누수 피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다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2만 원만 내시면 보험사에서 1억 원 한도 내서 다 처리해 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갱신형입니다. 현재는 갱신형 특약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으나 2010년 이전에는 비갱신형 특약이 있었어요. 따라서 전설적인 보험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1세대 실비에 해당하는 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실비가 통합되기 이전인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는요, 가입한 분들에 따라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실비가 통합이 되면서 보장 내용이 통일화되었으나 그 전에는 조금씩 달랐던 거죠. 실비는 크게 질병과 상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세대 실비의 상해에서도 상해 입통원 의료비, 상해 의료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해 의료비 특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자기부담금이 없이요 100%를 보장받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만 원에서 2만 원, 비급여는 3만 원이고요. 발생한 치료 비용의 20에서 30%는 내 자기부담금이 되는데 이 상해 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0원으로 발생한 병원비의 100%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엄청난 혜택이죠. 두 번째는 한의원 치료를 보장합니다. 한의원 치료는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실비에서 보장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해 의료비 특약에서는 침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또한 한약을 지어 먹어도 30만 원 한도에서는 보장을 해주죠. 물론 상해의 경우겠지만요. 세 번째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시에도 치료비의 50%를 지급해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대인 항목에서 통상 병원비를 지원받잖아요. 그럼 실제 내가 발생한 손해액이 없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받을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요, 내 실제 손해액이 없더라도 발생한 병원비의 50%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한도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실비는 통원, 입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원은 하루 20만 원까지, 입원은 5천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상해 수술이나 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다면 통원이 아닌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원 한도는 20만 원으로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구분 없이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통원과 입원 상관없이 그냥 한도 내에서 다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이 특약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보장이 좋은 만큼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또한 면책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까지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험은 무조건 갈아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옛날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 보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잘못되거나 반대로 꼭 지켜야 하는 보장은 없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이나 고정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